이번에 기초 한방입니다. 여기서도 몇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는 것만 해도 양이 많아. 여기서도 뭐 중요한 것만 한다 그래도 시험에 나온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문제니까 나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면 버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방 간호의 특징은 예전에는 많이 물었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4번에 보시면 뭐를 강조했다? 정신을 강조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마음에 써 있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1, 2, 3, 4 한번 여러 개 되신다면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꼭 봐주셔야 될 게 어떤 거를 본다? 5장 그리고 6부 그리고 5가지 피할 음식 같은 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도 이런 감정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내가 안 된다 하시면 5장 6부 오미는 권하는 맛이 아니라 피할 음식이에요. 그럼 이때 5장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간, 심, 비, 패신. 그죠? 간, 심, 비, 패신이에요. 요즘에는 더 어렵게 물어서 그냥 간심, 비, 패신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요. 자, 5장 중에서 첫 번째 간 보세요. 피를 간수하고 또 두 번째 줄에 손톱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게 5장 중에서 어느 장기냐 이렇게 묻는다니까? 요즘에 그러면 간이에요.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죠. 심장의 기능은 중요합니다. 심장은 신이 깃들어 있다. 신이라는 게 여기 가로에 든 신은 영혼 같은 거야. 그래서 신이 깃들어 있고 더 중요한 키워드가 인간의 중심이다. 이랬거든. 그럼 인간의 중심이라면 마음 심자 들어가셔서 심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장은 피를 조정하고 순환 이런 말하면 비장이에요. 그리고 기를 다스린다 이런 말하면 폐예요. 그 다음에 심장은 감정하고 관련이 높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심장은 어떤 거 감정을 느끼면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두려우며 그래서 그 옆에 피할 감정에 공이라고 적혀 있죠. 이때 공은 두려우며 공포 공황장애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어느 장기를 상하게 하는가? 심장을 상하게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PR 감정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미는 그래도 기억을 하세요. 그럼 이때 오미는 6가지 이 맛은 이 5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 그래서 한방에 져서 영주의 오미편이라는 문헌에서 저서에서 이걸 언급했어요. 그 중에 간은 어떤 음식을 피한다? 매운 것을 피하라. 신라면이라고 하잖아요. 매운 것을 피하라. 우리 심장은 여러분 순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혈액의 대부분이 뭔데요? 물이잖아. 근데 그 순환이 안 되면 부종이 생기잖아. 그래서 심장 질환자는 부종이 생겨요. 그럼 부종하면 짠 거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심장은 짠맛을 피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환이 하나가 있죠. 화병. 그럼 그 화병은 마음에서 생긴 거잖아. 그럼 마음에 생긴 화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열불난다. 혈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지금 마음에서 지금 열이 나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하나, 짠맛과 함께 온식이라는 말은 뜨거운 음식을 피하라. 그 말인 거고. 그리고 비장은 어떤 음식을 피하는 거예요? 비장하고 되게 친구가 누구냐면 위야. 그래서 우리가 비위상해 이렇게 말하는 게 둘이 친하니까. 그럼 이때 비장이나 위는 위산이라고 하면서 새콤한 거. 신맛을 피하는 거고 회는 쓴맛을 피하고 그리고 회는 제가 아울러 뭐라고 하냐면 삐쩍 말랐다 그랬어. 회가 안 좋은 사람은 삐쩍 마른 사람을 좋아해요. 습한 거 별로 안 좋아요. 뜨뜻한 숭늉이 더 좋아. 그래서 이때는 회가 안 좋은 사람은 차가운 음식을 피하라. 그 말이고 신장은 단맛을 피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미료 이런 말 하잖아요. 한자 한문식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육부는 5장하고 육부는 엮여 있다. 그래서 비슷하게 엮여 있을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부서의 짝꿍을 니하고 내하고 연결을 할게. 그럼 간은 뭐를 만들어요? 담즙을 만들었다면 담즙을 저장하는 곳은 담낭이기 때문에 간과 뿌리 관계가 있는 게 뭐다?
낭이고 심장은 소장이고 그리고 비장은 외우기 쉬웠어요. 비위상해 이렇게 했거든요. 비장하고 육부는 위가 되겠고 그리고 심장이 소장이라면 심폐할 때 폐는 대장이요. 소장, 대장 되셨죠? 하고 그리고 심장은 소변을 만들었다면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하는 곳이 방광이기 때문에 육부에 해당하는 거는 방광입니다. 그래서 육부는 5가지를 매칭하고 그리고 and 하나가 3초라는 거는 몸의 몸뚱아리에서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몸통을 몇 구역으로 나누었다? 3구역으로 나누어서 위에 가슴 쪽을 3초, 가운데 윗배 쪽을 중초, 아랫배 쪽을 하초 이렇게 말해서 3구역으로 몸뚱아리를 분리했다. 그래서 3초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중 5장은 다음 중 6부는 다음 중 5장과 6부의 표리 관계를 패터너를 찾아라 또는 다음 중 5장과 피할 음식은 이라고 부르면 할 수 있겠죠. 해야 돼 해주시고 5가지 권하는 음식 그 고기는 육류는 그냥 제가 스킵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판단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의 형태를 만든 거야. 그럼 이때 만들 때 물을 넣고 끓여서 삼출을 약물의 유효 성분을 삼출합니다. 삼출이라는 말은 찐다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죠? 항제가 되겠고 그럼 이 항제 같은 경우는 어떤 질환에 좋다? 급성 질환에 좋아. 그래서 급항이라고 했어. 급항.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주 물었을걸요? 채로 쳐서. 자, 가루야구를 가루로 했어요. 딱딱한 알약을 마른 약재를 빻았어. 빻아도 그 안에가 찌끄러기 입자 같은 게 막 있잖아. 찌끄러기 같은 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채로 쳤어. 그럼 채로 치면 입자에서는 걸러지고 남은 채로 쳐서 나온 건 뭐예요? 정말 부드러운 가루약이 나오겠죠. 그래서 산재는 가루약인데 어떤 키워드가 나올 거다? 채로 쳐서 이 말 나올 거야. 채로 쳐서 고르게 나왔다. 이런 말하면 가루약이구나. 보들보들한 가루약이구나. 산재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뭔가 환으로 만든 거죠. 뭉쳐둔 거. 그건 뭐예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아까 급성질환은 급황이 좋고 만성질환은 현재가 좋고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좀 엑기스만 뽑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때 엑기스라는 말은 농축시켰다 그 말 나올 거야. 그래서 키워드만 기억한다면 약물의 유효 성분을 키워드 농축시켰다 이 말하면 엑기스 채로 쳐서 고르게 했다? 산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엑기스는 농축시켰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고제라는 거는 경옥고를 돌리면 돼. 그럼 경옥고 같은 건 어떠냐면 껄쭉한데 완전히 흐르듯이 흐르는 그 형태라면 엑기스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껄쭉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푼으로 떠서 먹는 거 홍삼 같은 청 있죠? 그래서 떠서 먹는 거. 그런 식사처럼 반유동식 그런 상태는 뭐라고 한다? 고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양방에서 질이나 항문이나 이런 데 넣는 약을 뭐라 그래요? 좌약이라고 하죠. 한방에도 있어. 환이나 정제를 질이나 항문에 넣는데 그럼 그건 뭐라고 한다? 좌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제, 산제, 현재, 엑기스, 고제 제일 중요했고 자제라는 말은 나 참고로 용어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추측을 하실 것. 그리고 침이나 부항요법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한테는 절대 안 한다? 촉보 같은 문제죠. 어떤 환자한테 안 해요? 출혈, 정맥류, 혈관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하면 안 해. 침, 부항 하면 절대 안 하는 환자가 출혈 있을 때 안 한다는 거. 그리고 부위로 친다면 어느 부위에 안 하냐면요. 침 같은 경우는 심장에다 바로 침을 찌르진 않아. 심장 안 해요. 그 다음에 고막 안 해요. 안구, 눈에도 안 해요. 임산부는 안에 태아가 위험할 수 있잖아. 안 해요. 그런데 침은 어디에 가장 효과가 좋다? 안면신경마비에는 효과가 좋다.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 그런데 침도 부작용이 있어. 그럼 부작용 중에서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가슴이 침을 맞고 나서 어지럽고 토하고 가슴이 답답하더라. 오른쪽 페이지 있죠? 뭐라고 한다? 분침이에요. 이렇게 분침이에요. 오른쪽을 보세요. 침을 맞고 어지럽고 토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분침이에요. 그럼 이때 어떡할까요? 의사에게 알리고 침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또 가벼운 정도라면 뭐를 할까요?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심하다면 인중 쪽을 눌러주거나 백회열이 정수리 쪽인데 거기다가 쑥뜸을 뜨겠다 그 말입니다. 그까지는 기억을 못해도 되니까 분침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의사에게 알리고 침을 제거하고 따뜻한 물을 마신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맨 하단에서 보셨을 때 침이 부러진 거 그건 뭐라고 할까요? 절침. 용어 정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절침일 때는 부러진 조각 어떻게 빼요? 핀셋으로 제거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침이 꽂힌 채 빠지지가 않은 침이 꽂힌 채 빠지지 않는 건 채침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뽑아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시간 두세요. 환자가 긴장이 풀리면 살살 돌리면서 빼면 저절로 빠져요. 환자가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빠지는 거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살살 빼면 빠져요. 그래서 채침은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 들어가고 부러졌다 절침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 분침 침이 휘어졌다 구부러졌다, 만침, 침을 맞고 멍이 들었다, 이래 말하면 혈종. 이 중에서 저절로 소멸되는 건 뭐예요? 혈종.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 말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침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침간호 하는 거는 중요하죠? 그러면 침을 맞을 때 어떡한다? 일정 자세를 유지할 거야. 보통 침은요, 15분에서 30분 정도 맞을 건데, 그 시간 동안은 일정 자세를 하라는 거야. 그 말은 자꾸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움직이는 거 하지 마. 그리고 앉아서 안 맞잖아요. 침은 누운 자세로 하고, 분침이 아까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거였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보고하고, 피부 노출은 적게 하고, 그리고 침을 빼는 걸 뭐라 그래요? 발침이라 그래. 그럼 발침을 할 때는 빨리 한다, 천천히 한다? 천천히 빼고, 뭘로 눌러준다? 알코올솜으로 침 맞았던 구멍 있죠? 그 부분을 침공이라고 해서 침 맞은 그 구멍, 거기를 알코올솜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눌러준다. 그리고 5번 발침하고 나서 남은 침이 없는지 환자에게 확인하게 한다. X, 환자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6번, 사용한 침 기구는, 그럼 사용한 침은요? 손상성 폐기물로 처리하겠죠. 근데 침 기구잖아. 그럼 침 기구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어떻게 한다? 보아, 증기, 멸균을 한다. 자, 6번 기억 잘하세요. 6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냉탕, 온탕,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걸 뭐라고요? 수용요법이라고 하죠. 밑에 수용요법은 이때 숫자는 물 숫자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랑 구별하냐면 수기요법하고는 달라. 수기요법은 손숫자야. 손의 기술로 하는 거라서 일명 뭐라고 한다? 춘화라고 하죠. 춘화인데 이거는 수용요법은 냉탕 16도, 온탕 42도를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때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냉탕에서. 그리고 마지막도 어디서 끊는다? 냉탕으로 끝낼 거예요. 그 말이고 이때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중증 심장 질환자나 노약자 이런 사람을 피했으면 좋겠어. 특히 3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수용요법은 중증 심장 질환자한테는 안 한다는 거. 그 말인 거고 그리고 이때 효과는 물 냉탕 온탕 왔다리 갔다리 어떤 효과가 있다? 차가운 곳에 들어가면 자극을 받을 것이며 뜨뜻한 데 가면 릴렉스 진정이 될 게고 또 하나가 해도 중화 이 말 나오고 자극 진정 이 말 나오면 수용요법이에요. 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한증요법은 어떤 거를 말한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요법을 다른 말로 발환요법이라고 해서 땀내는 거야. 이건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잖아. 옛날에도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 땀 빼고 있죠? 안에 나라이 같은 데 들어가 있죠? 그것처럼 하고 오늘날도 사우나가 있잖아. 그죠? 있고 옛날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서양도 있고 다 있어. 동양도 있고. 그래서 동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한방요법 중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적인 치료들 그러면서 and 한증요법 발환 틈 빼는 거는 뭐와 관련이 있고 노폐물 제거 이 말 나오겠죠.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런 말하면 땀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증 발환요법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뜸입니다. 자, 뜸은 여러분 하는 재료를 직접적으로 얻는 거잖아요. 하는 재료를 신체 일부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뭘까요? 합병증, 아니, 부작용은 뭘까요? 화상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화상 조심하실 때. 그래서 화상하면 뜸이에요. 뜸, 기법이 뜸입니다. 화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뜸은 하는 재를 얹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얼굴 같은 데 안 해요. 그리고 또 열날 때 하는 재로 뜨거운 물 올리면 열이 더 났어요. 열날 때 아니에요. 술 마시고 알딸딸할 때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임산부는 침이 안 맞았잖아요. 배에다가. 그래서 임산부 복부에다가 하지 않는. 그리고 허리 쪽에도 여간하면 하지 않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기억 못한다면 국법 뜸 하면 뭘 돌린다? 화상을 또 올려주시고 이때 국법은 어떤 효과가 있다 했을 때 면역력이 좋아져. 그래서 우리 침이나 보항이나 한정요법이나 수용요법이나 추나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뜸 하면 뭐다? 면역작용이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돼. 면역작용 하면 뜸이에요. 뜸 하면 면역작용이에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추나입니다. 그럼 추나는 수기요법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음양을 조절한대.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기를 불어 넣어주고 여자는 남자에게 기를 불어 넣어준댔죠. 음양의 조화. 그리고 또 두 번째 줄에 추나 받고 나면 도수치료 같은 거잖아요. 받고 나면 관절이 원활하고 유연해지는 게 장점이죠. 이런 단어 나오면 여러분 추나 하셔야 됩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접적인 타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직접적인 타력을 이용한 건 뭐였어요? 뜸, 요법이었어요. 이번에는 간접적인 타력이에요. 그 말은 하는 재료를 직접 얹는 건 아니고 화관이라고 해서 반지를 뜨뜻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다 이런 말하면 부항입니다. 그럼 이때 부항은 당연히 얹는 단지를 화관이라고 하는데 그 화관이 1번 보기에도 나왔을걸요. 근육질이나 뚱뚱한 사람이라면 작은 화관을 쓴다. 그럼 틀렸잖아요. 뭐 덩치가 큰데 큰 화관을 써야 되겠죠.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항을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대요. 그래서 연장으로 못해요. 그래서 2, 3일 정도의 휴식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부항 치료를 할 때는 자연식이 좋대요. 그래서 육류나 산성식품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고 그리고 아까 침, 부항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 금기였어? 출혈, 정맥류 이런 사람한테 안 했잖아요. 4번은 너무 중요하죠. 출혈이나 정맥류 환자한테는 하지 않는다는 거. 5번은 참고로만 하세요. 부항하는 시간은 5분에서 15분이에요. 침은 아까 15분에서 30분이었고 그 다음에 침을 맞거나 현방에서 치료를 받는데 별로 안 좋아져. 안 좋아지고 오히려 증상이 좀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해. 그럼 뭔가 치료를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져. 이거를 일종의 뭐라고 한다? 일시적인 거부 반응인데 뭐라고요? 명현 현상이다.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양방으로 치면 뭐랑 살짝 비슷하면 부작용 같이. 원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고 좀 아픈 것 같고 이런 거를 명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 아시죠? 그죠?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는 아파서
물론 들어간 것도 있지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될 사람이 들어가진 않아. 그럼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건강을 더 시키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거를 뭐라고 한다? 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생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날의 건강 증진하고 비슷해. 그럼 이때 양생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에 신경을 쓰는 건데 다음 중 양생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라 이래 말한다면 자연의 순응하고 자연의 순응이라는 건 어떤 거요? 더 나는 자연이다 보세요. 추우면 추운 대로 버티려고 하는 거고 더우면 더운 대로 하지 그 자연인이다 그 불에서 에어컨 틀고 있지 않잖아.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규칙적인 생활하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자고 안 그러잖아요. 나는 자연인 돼서 스트레스 없잖아. 가족 다 버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 혼자 잘 먹고 막 버섯 캐가지고 잘 먹고 잘 사더만 스트레스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 한꺼번에 많이 안 먹어요. 소식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목욕하고 뭐해요? 막 진작 패드만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양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치료 방법에서 요건 여러분 안 되시면 참고로만 해. 근데 이런 것도 단어를 좀 물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보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허약한 것을 도와주지 이런 치료를 뭐라고 한다? 보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 하나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 먹었을 때 여러분 우리 양방에서 어떻게 토하게 하지? 그럼 유독물질을 토하게 하는 건 뭐라고 할까? 호법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 다음에 내가 소화제 같은 거 먹었을 때 안에 딱딱한 덩어리가 뭐 얹힌 것처럼 있어서 내려가게 하려고 소화제를 먹었어. 그럼 소화제를 먹은 건 뭐라고 한다? 소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변 완화제 이런 말하죠. 하제 이런 말하죠. 그거 뭐예요? 변비약이잖아. 그 변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약은 뭐라고 한다? 하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용어 정의를 물었어요. 한번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한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한방진단법이에요. 그럼 한방진단법에서 우리가 양방에서는 살펴보는 걸 뭐라 그래? 시진이지. 그거를 한방에서는 뭐라고 한다? 망진이라 그래. 그래서 안색을 살피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망진. 그리고 만져보는 건 뭐라고 한다? 절진이에요. 그 다음에 절진 중에서 요골동맥 있는 부분을 만지는 건 뭐라고 할까? 맥진. 여러분, 맥진이랑 맥을 짚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만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절진이라고 하는데, 요골동맥을 만져보는 맥박의 파동을 보는 건 뭐라고요? 맥진.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묻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자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세 번째 있는 거는 들을 문자라서 문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있으세요? 물어보는 건 뭐라 그래요? 문진이라고 하죠. 이런 거 용어 정리, 낭진, 그리고 절진 두 가지 여러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